예, 안녕하세요.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요약 리뷰 들어갑니다. 로버트 마우어 지음 임상심리학자이고요.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이 책은 작은 시작, 작은 행동의 중요성에 관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자세한 실전 전략을 수록한 책입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사람들은 커다란 목표 같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자 하지만 좌절한다. 새해 결심의 성공 확률은 8%에 불과하다. 대안은 작게 시작하는 스몰 스텝 전략이다. 변화를 위한 대안적인 전략의 이름은 스몰 스텝 전략이다. 천리길을 걷는 것도 반드시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작게 시작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100%로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환자에게 작은 변화부터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권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분씩 TV 앞에서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권하게 의사로서 저자가 환자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후 환자는 체계적인 운동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아예 처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1분씩 걸어보세요. 라는 것처럼 작은 시작으로 운동을 권하게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스몰 스텝은 너무 쉬워서 실패할 일이 없거나 거의 적습니다. 성공률 100%에 가까운 실천 전술이죠. 습관. 차례는 1장은 이론의 전체적인 면모를 설명하고 2에서 7장은 6가지 스몰 스텝 전략을 소개합니다. 2에서 7장의 6가지 스몰 스텝 전략은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략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력을 고무시키는 작은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전략, 새로운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작은 생각을 품는다. 3번, 성공이 보장된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 4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5번,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작은 보상을 한다. 6번,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작은 순간을 찾아낸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인간의 뇌는 세 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뇌간, 밤에 자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간 바로 위에 있는 중뇌, 포유류의 뇌는 체온 유지, 감정 저장, 위험 대비해서 방어 반응을 담당합니다. 3번 영장류의 뇌, 되뇌피질은 문명, 예술, 과학, 음악, 변화, 창조 등을 담당합니다. 이 책에서는 1번 파충류의 뇌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고요. 주로 2번과 3번 포유류의 뇌와 영장류의 뇌의 그 변화를 두고 다투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둘의 대결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유류의 뇌가 더 우세함으로써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그 기존의 안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포유류의 뇌가 생존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변화까지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책의 스몰 스텝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뇌의 그 포유류의 뇌 편도체의 변화를 싫어하는 점을 우회해서 삶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우회하는 스몰 스텝 전략. 큰 목표를 가지게 되면 두려움에 직면하고요, 뇌가. 즉, 대뇌피질의 기능이 저하, 즉 편도체에게 우선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목표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가지게 되면 두려움을 우회하게 되고요. 대뇌피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성공에 더 가깝게 됩니다. 큰 목표는 매일 팔굽혀펴기 30에서 50회 실시처럼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뭐 다 아시다시피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작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팔굽혀펴기 자세만 잠깐 취하거나 한 번 또는 두 번의
팔굽혀펴기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질문이 작아야 대답이 쉬워진다. 우리 뇌를 프로그래머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작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숙제처럼 궁리하려고 든다.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면 오늘 해볼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물을 좀 더 마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같은 작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환자들의 뇌 속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의 절반을 포장한다.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다닌다. 할렐루야 합창곡을 들으며 이를 닦는다. 이런 식으로 작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질문을 통해서. 재미있고 작고 부드러운 질문은 우리 뇌, 편도체의 방어 반응을 차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줍니다. 그저 작은 질문 던지는 것 하나만으로 뇌는 창조적인 과정에 착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뇌는 답을 만들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뇌는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예시로서 내가 세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내게 예술적인 영감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 혹은 내가 함께하는 팀과 관련하여 특별하고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신이 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같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질문이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부정적인 질문 같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가 어리석은가 이런 질문 대신 긍정적인 작은 질문을 해내는 거죠. 오늘 내가 잘 해내는 일은 뭐가 있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종이나 일기장 등에 그 답을 적도록 해보자.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정한 내 삶을 찾아주는 5가지 질문.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건강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내가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뇌 재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안 로버트스는 자신의 책 마음 조각하기에서 두뇌는 상상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두들기며 실제 피아노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한 사람과 그냥 연습하지 않고 상상만으로 연습한 사람의 두뇌 활동 증가율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쉽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거나 실없이 여겨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소비를 중단하기 위해서 쇼핑카트에서 물건 하나를 뺀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는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몸 어느 곳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점검한다. 집안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집안 한 곳을 골라 정돈한다. 외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 한 단어씩 암기를 한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일찍 들거나 잠이 깨고 1분 더 늦게 일어난다. 작은 행동은 시간과 돈도 적게 소요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은 다음과 같은 말로 두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봐, 이건 굉장히 사소한 거야.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위험도 없고 불행해질 이유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편도체를 안심시키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 시도했던 작은 변화가 어렵다면 그조차도 줄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노력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끔 만들어 뇌의 두려움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새해 결심을 유지하는 작은 행동 전략,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한 입 떼어놓고 먹는다던가 2달째에는 2입을 떼어놓는다.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3입을 떼어놓는다. 운동하기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공을 꽉 쥐어본다. 하루에 한 번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산책과 계단 이용을 아주 조금씩 늘려간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본다. 와 같이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죠. 절약하기의 경우는 하루에 1달러를 모은다는 목표를 세운다. 큰 커피를 시킨 뒤 친구와 나눠 먹는다. 그리고 1년 동안 모을 365달러로 하고 싶은 목록을 만들어 본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요. 나와 흥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매일 장소와 모임을 추가해 나간다. 충실하고 행복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어디서 사람을 만났는지 물어본다. 처음에는 모임의 참석률을 아주 낮게 잡는다. 돈도 좋지만 자부심은 더 좋다. 보상이 매우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은 보상이 아닌 큰 보상의 경우 내재적 동기를 위축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보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작은 보상은 일을 잘 끝냈을 때의 기쁨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잘했어라든지 고맙습니다 같은 작은 보상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작은 보상을 할 때 유의해야 할 3가지는요. 첫 번째, 작은 보상은 목표에 어울려야 한다. 두 번째, 작은 보상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작은 보상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티보브머 운동하기, 목욕, 산책, 음악, 친구와 통화, 모닝커피, 책 읽기와 같이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에필로그 스몰 스텝은 승진, 체중 감량, 건강 증진, 기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률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스몰 스텝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스몰 스텝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 과정이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다. 스몰 스텝은 우리의 사람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층 더 높은 기준으로, 끝없이 넓어지는 잠재력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다. 일단 추천 평점은 별 4개고요. 자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별 5개. 큰 목표를 설정해놓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5개.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실천 사항들인데요. 평소에 한 5, 6천 보를 걸었는데 올해 7천 보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증진시킨 거죠. 그리고 매월 21만 보, 7천 보 곱하기 30은 21만 보니까요. 요걸 달성하면 나에게 스스로에게 작은 용돈을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산책 이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팔굽혀펴기 1회 매일매일 올해 근육 운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 요거트를 보상으로 준다. 네 번째, 집안일을 하고 나서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녹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마사지 기계로 10분간 휴식한다든지 보상 목록을 한 10개 정도 작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잘한 일은 뭐가 있지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줄 일기처럼 오늘 뭐 산책을 하였다, 운동을 하였다, 책을 읽었다, 이런 내가 잘한 일들. 감사 일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잘한 일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책 요약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